쭉 주어졌어요. 주어졌고 공차가 7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해주세요. 지금 이 전체가 an이란 수열이 아니고 마이너스 1과 34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개고 이 전체는 항이 몇 개일까? n 플러스 2개겠지. 양옆에 하나씩 더 있으니까. 가운데 n개가 있고 양옆에 한 개씩 더 있으니까 n 플러스 2개 항입니다. 항의 개수가. 근데 공차도 주어졌고 얘를 첫째 항이라고 보면 얘가 첫째 항이고 공차가 7이라고 했어요. 7이라고 하면 자, 이 전체가 n 플러스 2램에 n 플러스 2개의 항이면 첫째 항에 공차를 몇 번 더해야 34가 나올까? 일단 암산하지 말고 이 얘로 표현하면 전체가 n 플러스 2개의 항이면 항상 공차를 한 번 덜 더해야 되잖아. 앞에서 보면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지? 그럼 지금 5번째 항이라는 얘기는 전체 항이 5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첫째 항에 4번을 더했을 때 5번째 항이 나오는 거고 전체가 n 플러스 2개면 첫째 항에 공차를 하나 적게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34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공차는 7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지금. 자, 이 관계식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항의 개수 빼기 1이라는 얘기죠. 이거보다 하나 적게 여기다 적잖아. 첫째 항, 공차. 여기가 첫째 항 자리, 공차 자리. 자, 그럼 7n 플러스 1은 그냥 뭐 바로 계산할까? 이거 넘기면 35고 7로 나누면 사란 얘기죠. 이게 뭐 적절히 암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항이 좀 많아지고 조건이 복잡해지면 좀 어려우니까 정확하게 식을 좀 세워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2번은 방향성이 좀 반대입니다. 자, 7과 47 사이에 7개의 수를 넣어서 7개의 수를 이렇게 집어넣었대. 집어넣어서 얘를 등차 수열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항은 지금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 요거밖에 없지. 근데 얘도 전체 항의 개수는 몇 개일까? 9개겠지? 가운데 7개를 집어넣고 양옆에 2개가 더 있으니까 전체 항은 9개예요. 9개. 자, 그럼 첫째 항 7에다가 공차를 9번 더해야 돼? 8번 더해야 돼? 8번 더해야 얘가 나와야 되겠지? 하나 적게. 공차 구하려면 이번엔. 자, D는 5라고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잠시 앞으로 넘어와서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자, 여러분들 책으로 보면 어디 있니? 앞에 등차 중앙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330페이지에. 제가 지금 끊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있어요. 등차 중앙이라는 성질은 별거 없어요. 세수가 A, B, C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다음을 만족한다. 왜냐하면 아까 등차 수열의 정의는 첫째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서 얻어지는 수열이라고 했고 등차 수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 그냥 간격이 다 똑같은 거죠. 등차란 말이 같을 등에 어떤 두 수의 차 할 때 그 차자예요. 얘네 간격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B에서 A를 빼나 C에서 B를 빼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이 식을 정리하면 이거 1로 넘기고 이거 1로 넘기고 2로 나눠주면 정확히 이 식 나오지.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있는 놈은 얘랑 얘의 산술 평균이란 얘기죠. 아니 뭐 사실 확인해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애들이 등차 수열 아니야? 5씩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 그럼 얘랑 정 가운데 중점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산술 평균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딱 얘 나와야겠지. 그럼 얘는 기계적으로 연산할 때 세수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자, 세수가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고, 참고로 하나의 유형이 더 있습니다. 세수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자, 세수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제가 A, B, C라고 쓰면 미지수가 3개죠. 3개 아니고 이렇게 두고 식을 풀어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좌우 대칭이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두지 말라고. 세수가 등차 수열인데 이렇게 두면 보통 문제의 힌트는 세수의 합이 주어지는데 세수를 다 더해봤자 소거되는 미지수가 없지. 그러니까 가운데 한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미지수를 둬야 식의 계산이 편하다. 참고 이거 뭐 여기 다 한 번쯤은 배우셨으니까 내수가 등차 수열 이루면 어떻게 둬야 되겠니? 숫자가 4개면 가운데 항이 없죠. 어떻게 둔다고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좌우 대칭이 되게만 두면 돼요. 다 더해서 미지수 하나 없어지게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둬야 다 더하면 D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제가 공차를 D라고 둔 거야? ED라고 둔 거야? ED라고 둔 거예요. 여기다 ED 더해야 이거고 ED 더해야 이거고 ED 더해야 이거니까. 자, 됐어? 자, 그리고 두 번째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 하나 더 주어졌는데 아까 이런 식을 점화식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내가 어디 있는 숫자를 데려와도 상관이 없어.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이렇게 연속하는 세 항을 봤을 때 얘랑 얘랑 평균 구하면 가운데 거 나옵니다가 등차 중앙이라는 성질이라고 했지. 똑같은 식입니다. 똑같은 식. 자, 여기까지 문제 없지? 이제 등차 수열의 하이라이트. 합. 자, 등차 수열의 합의 식을 제가 지금 잠깐 증명을 해드릴 거고 식을 해석하는 방법도 말씀드릴 텐데 먼저 기호를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항이 아니고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이제 앞으로 SN이라고 쓸 겁니다. sum. 합의 앞글자를 떠서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거야. 근데 사실 뭐 이 일화 같은 건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우스 일화는 다 알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기가 귀찮았을 거야. 귀찮아서 애들 좀 놀라고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했더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죠, 우리나라로. 우리 가우스 형님이 몇 초 만에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했다라는 일화는 유명하지. 가우스의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옆에서 이제 친구들이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열심히 더할 때 이렇게 더하죠. 뭐 책마다 다른데 이걸 뒤집어서 더하면 이렇게 되겠고, 그럼 얘네를 이 둘을 서로 더하면 이렇게 더해도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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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이 100번 더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책도 있고, 뭐 초등학교 가우스가 제일 작은 놈이랑 제일 큰 놈 100일, 100일, 100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고. 여러분들 들어본 적은 있지 다. 근데 진짜 그 순식간에 이거 생각했을까? 니네는 의구심이 들지 않니? 이미 가우스가 어딘가에서 미리 증명을 하지 않았을까? 초등학교 때 이 정도 증명이 된다는 건 정말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뭐 가우스, 뉴튼, 뭐 누구 있니? 오일러, 뭐 이런 양반들은 다 천재였던 양반들이고. 그럼 얘를 제가 그대로 지금 증명을 해드릴 거고, 당신들이 이 식을 기계적으로만 외우시면 안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 자, SN은 이겁니다.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쓰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얘를 가우스가 지금 그 아이디어를 제가 그대로 써볼게. 그대로 쓸 텐데 첫 번째 A와 D로 먼저 표현할 거예요. 그럼 첫째 항은 그냥 A가 되겠고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가 되겠고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ED가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항을 제가 편의상 L이라고 하겠습니다. 레스트의 앞글자를 따서 그러면 마지막 항의 바로 앞에 있는 애는 L-D겠죠. 마지막 항은 L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아이디어는 그대로야. 이거 뒤집어서 한번 더 해볼게. 뒤집어서 제일 뒤에 있는 애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뒤에서 두 번째를 여기 쓰고 뒤에서 세 번째를 여기 쓰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둘을 더해. 더하시면 좌변은 2 곱하기 SN이 될 거고 이렇게 더해도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이 몇 번 더해져요? N번 맞지? 자 그럼 첫 번째 식 이렇게 왜? 너무 쉬운 식이야? 자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L은 제가 뭘 L이라고 했냐면 마지막 항, 즉 n번째 항을 L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n번째 항은 앞에서 배웠듯이 첫째 항에 공차 n-1번 더한 거예요. 그럼 L 자리에 제가 얘를 집어넣어도 되죠. 얘를 집어넣으면 앞에 A랑 한 번 더 더하면 자, 이 두 식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식이고 각 식은 쓰임새가 다릅니다. 얘는 마지막 항을 알 때고 얘는 마지막 항이 아니라 공차를 알 때 나머지 첫째 항이랑 항의 개수는 똑같이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돼요? 근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하시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직관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릴게요. 직관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가서 시험을 봤다. 국, 수, 영, 사 뭐 이렇게 봤다 라고 해볼게. 가정. 그랬더니 점수가 어떤 학생이 80, 85, 90, 95, 100점 맞았대. 얘는 평균 몇 점일까? 90. 여기서 평균을 구해달라고 하면 학생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걸 다 더하고 5로 나누신 분이 있을 거고 그냥 숫자를 관찰했을 때 간격이 똑같으니까 가운데 놈을 평균이라고 바로 읽어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근데 제가 쓴 이 점수들은 등차 수열이 아니야? 등차 수열 맞지?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 이 식은 뭐 결국 과제하시면서 다 때려 외우시면 되고 이게 전혀 얼척없이 외워야 되는 근해 공식 같은 식은 아니라는 걸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얘는 평균은 지금 90점입니다. 근데 누군가 나에게 총점을 구해달라고 하면 이걸 다시 다 더하니? 아니지. 90에 얼마 곱하겠어? 5. 평균적으로 90점을 맞았다는 얘기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450점이 나오겠죠. 맞아? 잘 봐. 이 식은 사실 까먹을 수가 없는 식이에요. 한 번만 배우셨다라고 하면 까먹을 수가 없는 게 등차 수열이 이런 숫자의 나열이야. 이런 숫자의 나열인데 제가 좀 뜯어볼게. 이게 뭘까? 맨 앞에랑 맨 뒤 더하고 나누기 2 했어. 얘랑 더하고 나누기 2 해서 뭐 구했다는 얘기지? 평균 구했다는 얘기예요. 평균. 앞에 n을 곱했어. n은 뭐라고 이해할 수 있지 그럼? 지금 얘는 합이니까 점수의 총합이라고 생각을 해봐. 평균에다가 과목 수 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충분히 납득 가능한 식이라고. 생뚱맞게 나온 식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현재 뭐 여러분들이 아직 수능 준비하지는 않지만 이 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편의상 등차 수열입니다, 지금. 자, 이 합을 구하래. 합을 구하면 나는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평균이 2분의 맨 앞에 맨 뒤에 더한 거. 이게 평균 몇 과목?
5과목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문제에서 이게 아니라 다른 걸로 표현해달라라고 하면 얘랑 더하고 나누기 얘도 평균이죠. 등차 수열이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5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이면 평균이 얼마야? A3.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른 방식으로 자유자재로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뭐 나중에 수능 보는 그날쯤 되면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어떤 합을 항 하나로 혹은 2개로 표현하는 거. 첫 번째 식은 여러분들이 저는 표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식은 제가 좀 뜯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식은 저는 결론도 외워주시고 적어야 될 건 제가 이쪽에 노란색으로 적어드릴게. 얘는 A랑 D는 어떤 등차 수열에서 변함없는 상수지. 첫째 항이랑 공차는 정해져 있어요. N만 변하는 거지. N만 변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식을 N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냥 앞에 N 곱해져 있고 일단 괄호부터 열어냅시다. 자, 2분의 얘랑 곱한 거. 이렇게 되겠지. 자, 저는 N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고 있으니까 이게 N 제곱의 개수가 되겠고 나머지 쭈구리들 다 이런 모양이 되죠. 맞지? 잠깐 여기서 이제 적어주고 저는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걸 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 첫 번째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 합의 특징은 반드시 항상 합을 구해보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건 지금 상수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지금 증명해봤잖아. 증명을 해보고 전개를 해봤더니 등차 수열의 합은 죽었다 깨나도 상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어떤 개수 곱하기 n제곱 어떤 개수 곱하기 n꼴이에요. 물론 얘는 0이 나올 수도 있겠죠. D랑 2A가 같으면 얘는 0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음. 오케이? 이 꼴이라는 거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 2차항 계수에 몇 배를 곱하면 그대로 공차니? 2배 곱하면 그대로 공차죠. 자, 이건 살짝만 메모해 주시고 수능 보는 그날까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 실수가 없으려면 SN의 형태만 보고도 알아차리셔야 되는 수열이 2가지 있어. 등차랑 등비. 오케이? 예를 들어 볼게. 어떤 수열에 n번째 항까지 합이 이렇게 주어졌대. 그럼 AN은 무슨 수열인 거 알아야 된다고? 등차 수열. 공차는 얼마일까? 14. 그러니까 AN은 바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14n. 에다가 뒤에만 결정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항이나 첫 번째 항까지 합이나 똑같겠지. 이걸로 A1 구하면 얼마니? 12죠. 여기도 1 집어넣으면 12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물론 뒤에 교과서적인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관계식 연습을 해볼 텐데 다시 한 번만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 합의 공식을 증명하는 저는 과정 정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식이 2개가 나옵니다. 뒤집어서 더했을 때 2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식은 충분히 납득 가능한 식이라고 평균에다가 과목수 곱한 거예요. 그러면 특정 항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이 아니라 공차가 주어지면 두 번째 식을 쓸 텐데 두 번째 식을 제가 n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했더니 항상 이 모양이더라. 그리고 2차항 계수의 2배가 언제나 공차더라. 오케이? 여기서 지금 제대로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아니 선생님 그럼 뒤에 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뒤에 상수가 더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뒤에 문제에서 볼게.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일단 알고 계시면 반드시 이 모양이어야 돼요. 등차 수열의 합은 나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다. 또 뒤에 가서 왜 등차 수열이에요 하지 마셈. 자, 이제 등차 수열의 마지막.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아까 SN은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했죠. 그 수열의 종류랑 상관없습니다. 어떤 수열이 됐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SN이에요. 이게 등차 수열이 됐든 뭐 뒤에 배우는 다른 수열이 됐든. 그러면 제가 Sn-1을 한번 적어보면 Sn-1은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지. 그럼 내가 이 둘을 뺀다면 똑같은 애는 다 제껴지고 얘만 남겠지. 맞습니까? 저는 지금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식 아니니? n번째 항까지 합해서 요 바로 앞에까지 항의 합을 다 빼면 마지막 항만 남겠지. n번째 항만 남을 겁니다. 충분히 납득 가능한 식이고 다만 주의하실 점은 얘는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n이 1이면 이게 S빵 되지 수열에서 0번째 항은 없습니다. 자, 그럼 얘는 보통 언제 쓰냐? 보통 언제 쓰냐면 원래 성질이라는 거 혹은 공식이라는 건 양쪽 방향이 다 돼야 되지만 얘는 보통 얘에서 AN을 구하는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n번째 항까지 수열의 합에서 일반항 AN을 구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 333페이지에 조화수열 이건 여러분들 선배들 때도 교육과정에 삭제된 내용이고 그냥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는데 정확히 꼭 알아야만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잠깐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조화수열이라는 건 이런 수열이에요. 규칙은 있지 지금. 규칙은 있습니다. 근데 얘 등차 수열입니까? 아닙니다. 등차 수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를 모든 항을 역수를 취해보면 역수는 등차 수열이 맞지. 역수가 등차 수열일 때 이런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해요. 조화 수열. 오케이. 좋아. 뭐 영어로 하모니라고 해서 음계에서 많이 보이는 수열이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되겠고 그 하모니가 음계란 뜻인데 한글로 어거지로 번역을 하다 보니 이상한 조화가 돼버렸는데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돼.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333페이지는 큰 필요 없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생략되어 있다. 자, 이제 쉬운 계산부터 먼저 해볼게. 342페이지. 자, 세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양수 x의 값을 구해주세요. 얘는 세수가 주어졌죠? 세수가 주어졌어요. 주어졌으면 뭐 선택지가 없어. 그냥 무조건 등차 중앙이에요. 무조건. 얘랑 평균 구했을 때 가운데 거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럼 얘랑 더하고 암산 좀 합시다. 얘랑 더하고 나누기 2하면 3x 플러스 6이죠. 이게 평균 구한 거고 그게 정 가운데 있는 놈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자, x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올 텐데 양수 x라고 했으니까 그냥 3만 골라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라고 했는데 세수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지. 안 주어지면 제가 가운데 항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세수를 미지수 잡으라고 그랬죠. 그럼 저는 세 숫자를 이렇게 둘게. 이렇게. 자,
다음에 세수를 다 더해볼게요. 세수를 다 더하면 3A만 남죠. 그게 18, 즉 A는 6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수의 곱, 이거 곱하면 그게 120이래. 조금 이쁘게 곱하려면 얘랑 얘를 먼저 곱하는 게 좋겠죠.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입니다. 자, 그놈이 120.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A D제곱이 120. 근데 앞선 식에서 A는 지금 구했지, 이미 6이라고. 얘는 216이 되겠고, 자, 6D제곱은 96인가요? 자, 그럼 D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지금 두 번째는 D에 관한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자, 그럼 저는 가운데는 6이라고 구했어요. 만약에 공차가 플러스 4다라고 하면 이 세 숫자는 2, 6, 10이 되겠고, 마이너스 4다라고 하면 10, 6, 2가 되겠지. 어느 경우에도 제곱의 합은 똑같이 나오겠죠. 자, 4, 36, 100 더하면 되지. 140 나오겠네. 2번. 됐습니까? 어이구, 4-4번은 평가한 문제가 나왔네. 도전. 4-3번, 4번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3차 방정식의 세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세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이렇게 두라고 했죠, 제가. ABC라고 두시면 안 돼요. 좌우 기준. 그 다음에 딱 개수를 봤더니 세근의 합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짠, 짠 더하면 3A지. 3A가 근과 개수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스몰 a는 마이너스 3다 라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헐. 안 깨졌다. 오씨. 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럼. 또 근과 개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결국 제가 세 실근을 이렇게 뒀는데 세 실근 중에 마이너스 1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이면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면 되죠. 뭐 이게 k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k는 마이너스 13 나오지. 자, 뭐 얘까지는 아주 노멀한 문제고 밑에는 조금 평가원 모의고사를 조건을 바꾼 것 같아요. 자, 일단 공차가 양수인 두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공차는 양수여야 되고 점점 증가하는 수열의 형태가 되겠고, 근데 A 차집합 B가 4, 8, 10이다 라는 얘기는 뭐 이 문제 푸는데 벤 다이어그램까지는 필요가 없겠지만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죠, 지금.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원소가 5개라고 적혀 있으니까 여기 무언가 2개가 더 뿅뿅 있어야 돼. 근데 이놈이 지금 AN이고 BN이고 둘 다 등차 수열이라며. 근데 등차 수열 이루는 5개의 숫자 중에 제가 3개를 뽑았는데 4, 8, 10. 8과 10이 동시에 있고 4도 있다라고 했어요. 공차가 얼마일까 그럼? 양수라고 해서 공차는 2 같은 애가 돼야겠죠? 2 같은 애가 돼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1이 되면 안 돼요. 1이 되면 안 됩니다. 1이 되려면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공차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음수인 경우 생각하지 말고, 그럼 A는 반드시 6은 포함해야 돼요. 그죠? 이 둘의 간격이 이만큼 차이 나잖아. 그럼 공차는 2 정도라고 예상 가능하겠지. 아니 선생님 4면 안 돼요. 4면 안 되겠지. 공차가 4면 4, 8, 12, 16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닌가. 아니면 0, 4, 8, 10이겠지. 그죠? 1도 안 되고 4도 안 됩니다. 공차는 아마 2인 것 같고. 그럼 케이스가 2개일 것 같아. 첫 번째, 집합 A가 공차가 2인데 2, 4, 6, 8, 10인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4, 6, 8, 10, 12가 돼도 되겠죠. 5개라며 원소가.
일단 이거 세 마리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이거 세 마리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럼 공차가 2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고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 문제가 없나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 아무튼 A 차집합 B는 이렇게 되고 내수가 A1 제일 작은 애 얘가 2고 얘가 A3 6 근데 이 순서대로 또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했으면 얘는 무슨 B1이랑 B5가 뭐죠?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 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했고 이웃하는 두 항이 2, 6이니까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일 거야. 그럼 내가 B라는 애를 작성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B1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에 B5는 10이래. 그러면 뭐가 있어야겠니? 됩니까? 마이너스 2랑 10이면 조금 공차 3이면 되겠구나. 대충 암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A 차집합 B를 했을 때 4, 8, 10이 돼? 안 됩니다. 지금 A 차집합 B가 4, 8, 10이라는 얘기는 B는 4도 원소로 안 가지고 8도 원소로 없어야 되고요. 10도 원소로 없어야 됩니다. 근데 10도 있고 4도 있으니까 얘는 글러 먹었지. 아마도 이 케이스인 것 같아. 이 케이스면 자, 요거 다시 A1 제일 작은 놈 얘가 4고 세 번째 8. 자, 그럼 얘는 빵이고 얘는 12가 돼야겠지. 그럼 이 경우에 집합 B는 제일 작은 놈이 0이고 3, 6, 9, 12 이렇게 되겠죠. 다섯 번째 항이 10이라고 제가 알고 있으니. 자, 그럼 A 차집합 B 하면 4, 8, 10 나오는 거 맞습니까? 6, 10이 빠지니까 4, 8, 10 나오는 거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럼 A6은 이게 다섯 번째 항이고 얘는 공차 2니까 14가 되겠고 B6은 얘가 다섯 번째 항이고 공차 3이니까 15 되겠죠. 둘이 더하면 29. 네, 됐어요?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지금 급하게 풀었는데 다시 한번 과제하실 때 확인하면 합의 공식을 제가 증명을 해드렸고 이제 적용하는 계산 한번 보여드릴게.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고 K번째 항이 25다. 이렇게 주어진 거고 첫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합이 88이다. 그럼 제가 식으로 표현해 봤을 때 K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K죠. 그럼 얘는 마지막 항, 즉 K번째 항이 주어졌으니까 평균 곱하기 과목수의 아이디어로 풀어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평균은 얘랑 얘 더하고 나누기 2한 거지. 근데 몇 과목이냐? K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K 곱하시면 되죠. 얘가 88이래. 자, 그럼 K는 얘네 둘이 더하면 22죠. 22분의 2 곱해주시면 되지. 8. 자, 구할 수 있겠지? 두 번째, 저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얘는 본격적으로 조금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항이 20이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4D가 20이라는 얘기고 아홉 번째 항, 그럼 A 플러스 8D가 38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빼시면 공차 D는 4가 되겠고 그러면 스몰 a는 여기다 4 집어넣으시면 6 나오겠죠. 맞습니까? 6 나왔어요. 자, 그럼 아직 못 외우신 분들도 있을 테니 이 두 번째 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요거 아까 첫 번째보다는 좀 형태가 무시무시해 보이죠. 아홉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S99에 달라는 얘기죠. 9. 그럼 2분의 9, 여기는 첫째 항의 2배, 12. 여기다 9 집어넣었으니까 8, 공차 4. 자, 그러면 앞에는 9가 곱해져 있고 이거 더하면 4, 8에 32에 얘 더하면 44고 2로 나누면 22죠. 198 나오지. 됐어요? 자, 여기도 제가 뭐 열심히 풀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바로 뒤에 이 공식은 또 나오므로 일단은 저는 바로 넘길게. 자, 6번. 자, 얘는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방식으로 알려드릴 거고 하나는 편법이지만 어느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랑 그 다음에 둘 다 기억을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일단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등차 수열인데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 15라고 했고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 80이라고 했고 마지막 15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에서 둘 중에 아래 거 써야겠지? 왜냐하면 다섯 번째 항까지 합. 다섯 번째 항이랑 이놈의 마지막 항은 열 번째 항이죠. 마지막 항이 다릅니다. 마지막 항이 다르니까 이 공식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이 있으실 테니. 자, 이 공식대로 제가 그대로 SO를 한번 구해볼게요. SO면 등차 수열이라고만 했는데 첫째 항도 안 주어지고 공차도 안 주어졌으니 다 미지수 A, D로 잡았어요. 그럼 2분의 항의 개수 5개, 항의 개수 5개고 그 다음에 첫째 항에 곱하기 2한 거 항의 개수 빼기 1, 4 곱하기 공차. 자, 그죠? 그럼 이는 안에 거랑 약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15라고 주어졌죠? 그럼 A 플러스 2D는 3. 이게 첫 번째 식.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S10은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 번째 항에 곱하기 2, 항의 개수 빼기 1에 공차의 곱, 얘가 80. 자, 그럼 2A 플러스 9D는 이거 10으로 약분하면 이거 8이고요. 2 곱하면 16 나오죠. 자, 이게 두 번째 식이 되겠지. 그럼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위의 식에 제가 2를 곱하면 6이고요. 빼면 D는 2 나왔습니다. D가 2면 스몰 a는 마이너스 1 나오지. 자, 이 상태에서 공식 한번 적용해 볼게. S15는 2분의 항의 개수 15개, 첫 번째 항에 곱하기 2한 놈, 항의 개수 빼기 1 곱하기 공차. 아이고 복잡해. 자, 28에 2 뺐으니까 26, 2로 나누면 13, 15 곱하기 13 구해주시면 되죠. 195 맞지? 자, 이게 교과서적인 방법이고 약간 등차 수열 합의 성질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걸 증명을 해 드릴 수도 있으나 증명 과정 자체가 좀 문자만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거야. 그러면 저는 예시만 들어드리고 그냥 이 결론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걸로 할게. 자, 제가 칠판에 적은 숫자 등차 수열 맞습니까? 등차 수열 맞습니다. 얘를 제가 등분하고 그 일정 부분들의 부분합을 한번 구해볼게. 3개씩 나눠 쓸게요. 3개씩. 3개씩. 그리고 부분합이라는 건 이 3개의 항들의 합만 제가 아래 연두색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이거 3개 더하면 뭐죠? 6. 이거 3개 더하면 15, 24, 33. 근데 그 부분합도 다시 무슨 수열일까? 등차 수열인 거 확인돼. 자, 저는 지금 3개씩 끊어봤는데 3개가 아니라 2개씩도 끊어보고 확인해 볼게. 저는 분명히 등분이라고 했어요. 항의 개수가 똑같이 잘라야 됩니다. 이거 합 3, 합 7, 11, 15, 19. 얘네 다시 등차 수열 맞아? 맞는 거 확인되지?
자,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여러분들이 뭐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이거는 서술형에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절대 대수쯤 시험 보는데 이러고 구할 시간이 없어요.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구하셔야 돼. 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부분 합이 15라고 주어진 거죠. 그 다음 다섯 개 항은 A6부터 A10까지겠지. 이건 살짝만 암산해 주시면 돼. 여기까지 다 더한 게 80이면 이거 다섯 개만 더한 건 얼마니? 65겠지. 그래야 여기까지 더해서 80 나올 거 아닌가. 그 다음은 그냥 예상하라고. 그 다음 다섯 개의 합은 얘가 다시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 여기다 얼마 더하면 이거겠니? 50. 그럼 여기는 115겠지. 그럼 여기까지 다 더한 게 첫 번째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이겠죠? 그럼 195라고 빨리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제 시험이라면 그냥 순식간에 나와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하지만 이건 등분돼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면 안 됩니다. S5, S10 주어졌는데 갑자기 S13을 구하여라. 이게 등분이 돼 있니? 5개씩 안 돼 있지. 이런 경우엔 자기 맘대로 푸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됐어요? 이해했나? 제가 연습만 해볼게. 등차 수열이라고 할게. 얼마? 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얼마야? 10. 그 다음 3개 더한 게 20이어야겠지? 여기까지 다 더한 게 30이니까. 그 다음 3개 더한 건 나는 등차 수열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 30이지? 여기까지 더하면 60 나오겠지? 조금 센스가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도 바로 구할 수 있죠. 이 다음은 얼마겠어? 40이지. 그냥 100 나오겠죠. 100. 근데 보통 왜 이렇게 등분돼서 문제를 출제를 하냐면 그래야 계산이 보통 깔끔해요. 막 이런 식으로 출제하면 계산이 더러워. 그리고 의도적으로 선생님이 계산의 더러움을 유도해서 내셨구나 하고 푸시면 돼. 오케이? 깔끔하게 답이 잘 안 나온다고.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